폰 안 보고 막 하는데 TV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거여서 천천히 걸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뇌건강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임현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FBB 프로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조합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운동을 30대부터 열심히 했는데 50부터는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너무 생활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잖아요. 그럼 건강에 좋은 운동은 나이 드신 분들은 걷기 아니면 좀 빠르게 걷기, 이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트레이닝 하실 때 근육 운동 하시는 연령대 가르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많으세요? 좀 50대 분들, 60대 분들, 70대 분들까지도 좀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특히나 이게 헬스 자체가 좀 젊은 사람들이 몸을 만드는 이런 전유물인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좀 많았는데 요즘은 시니어 분들이 운동을 좀 필요성을 그래도 좀 많이 알아가시면서 좀 많이들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명언을 남기셨던 분이 계신데 70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0대부터 할 걸. 이 말씀을 10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서 이제 근육이 손상이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제 주전공이 이제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인지라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좀 예방을 하거나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근력 운동 같은 경우를 주로 나이가 드셔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뭐 잘 아시겠지만 유산소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고 퇴행성 뇌질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이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니어일수록 좀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수님도 근력 운동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논문을 하나 쓴 것이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근감소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제 발표한 논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근력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까운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엉망이었죠.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교수님하고 운동 이 자세를 보면서 우리 프로님이 정확도나 이런 걸 좀 체크해보고 싶었었는데 네, 가운을 입고 오신 관계로 오늘은 좀 아쉽고 네. 런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은 젊은 애들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하면 시니어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밴드 운동.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근력 운동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많이 나오는 게 또는 뭐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르신분들은 혹은 50대 분들, 60대 분들도 덜컥 겁을 내세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운동을 꼭 해야만 헬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도 연세가 좀 있으신 시니어분들께는 추천을 일단은 안 드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운동 아니면은 근력 운동이 아니냐 이게 아닌데 그것만으로 이제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접근이 멀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주먹을 쥐는 요것도 운동이에요. 이것도 사실 근육 운동이란 말이죠. 이게 안 되는데 스쿼트를 시킨다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죠. 밴드나 그냥 제자리에서 관절의 범위만 좀 나오게 하더라도 내 근육을 써서 움직임만 가져도 사실 힘이 들거든요. 그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실제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근력 운동 권하면 어떤 반응이세요? 되게 황당해 하시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서 무슨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반드시 이제 체육관에 가서 지도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가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혼자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근육 운동의 본질은 저항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항성. 힘들면 안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파트너 운동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각에는 횟수를 옆에서 누군가가 세주고 아니면 그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게 이제 시니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거를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가고 있는 체육관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요 거기 가면.
그런데 보면은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러닝머신에서 걸으시거나 이 어머님들은 자전거를 타고 테레비를 보시더라고요. 네. 저 그것도 하나 네.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려면 저는 되게 집중해서 폰 안 보고 막 하는데 TV 보면서 하잖아요. 네.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몸이 별로 그렇게 운동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거 네, 진짜 뇌에 어떤 영향이 다를까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게 강도를 집중해서 높일 수가 없습니다. 테레비 보면 아무래도 세게 못 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유산소라도 제가 권유를 해드리면 자기는 운동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운동하십니까? 저도 이제 요즘 관심이 있으니까 여쭤보면 천천히 걸으시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뇌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유산소는 천천히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또 관절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뭐 안 걸으시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뇌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만큼의 강도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도 반드시 이제 선생님이 옆에 있어야 된다. 혼자 하는 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 선생님이 아니고 진짜 정확하게 운동법을 알려주고 좀 빡세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해야 근육이 좀 찢어지면서 근육통이 생기면서 생기잖아요. 근데 그 정 단계에서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딱 거기까지만 시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트레이너 보면.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강도 높여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그렇게 어르신들한테는 그러다가 고관절 부러지시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 빡세게 하시잖아요. 시니어가 아니시잖아요, 시니어가. 그 트레이너분들도 사실 겁을 내시거든요. 사실 그 운동 강도가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운동은 굉장히 안 힘들어 보이는데 라는 운동을 하셔도 이 시니어분한테는 그 운동이 굉장히 힘든 운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그분께 강도를 높여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고 트레이너가 그걸 잘 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노인분들이나 시니어분들께 근육 운동을 하실 때 주로 어떤 동작을 주로 많이 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체형에 따라서 개인차가 크고 그리고 병이라든지 뭐 허리라든지 혹은 무릎, 어깨 뭐 아프신 부분들이 다양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육의 길이의 변화라든지 이게 다 개인차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통틀어서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일단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일단 바른 자세에서 운동을 시작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체 근력이 빠져버리면 앉은 자세도 떨어지시게 되고 앉아서 어깨나 뭐 등을 피라고 하면은 얘는 무시를 하고 등만 이렇게 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다리부터 발부터 먼저 디뎌주셔야 상체를 바로 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내가 자세를 잡는 거 발바닥을 밀어보세요. 혹은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잡아보세요. 이것만 해도 힘이 들어가요. 뭐 어른분들은 시니어분들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근육 운동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강도가 높은 근육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배제시키고 다른 운동을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체계적이신데요. 네.